누구든지 가끔씩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하지만 자기가 항상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관종이라고 하죠. 근데 이 관종기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과 행동을 보이고 타인의 반응에 따라서 감정 기복이 심한 경우에는 연극성 성격장애일 수가 있습니다. 이 연극성 성격장애의 또 다른 이름은 히스테리성 성격장애인데요. 보통 어떤 사람 보고 히스테리적이다라고 하면은 뭐랄까 약간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그리고 연두부 멘탈에 남을 약간 못살게 구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히스테리의 어원은 이 고대 그리스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 의사들이 보통 아이를 갖지 못한 노처녀들에게 드라마틱한 감정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서기 때문에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히스터로부터 히스테리의 말이 생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극성 성격 유형이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유병률은 연구마다 다르기는 한데 전체 인구의 한 1에서 3%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정신분석학적으로는 구강기, 그러니까 1세에서 2세 때 아이들이 입에 무언가를 넣으면서 이 심리적인 만족감을 추구를 하는데 이 구강기 때 이런 욕구들이 잘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해소되지 않은 욕구를 극복하고자 과장된 표현으로 주변의 관심을 자꾸 원한다고 해석을 하고요.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자율신경계의 과다 활성화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경계가 좀 예민하게 과민 반응하다 보니까 작은 자극에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과한 정서 표현, 과한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감정 기복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과한 행동을 하고 소위 관종기가 조금 있다고 해서 전부 연극성 장애,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라고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성격 장애 진단은 쉽게 내려지는 진단이 아닙니다. 성격이란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인까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 조금씩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직업 영역, 대인 관계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이것을 성격장애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연극성 성격장애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연극성 성격장애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 외모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외적인 부분을 통해서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성향은 누구든지 있을 수가 있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계속 헬스를 하면서 몸을 키우고 있는데 일부러 근육이 돋보이려고 옷을 작은 걸 사는 건 아닌데 기존에 입었던 옷들이 이렇게 몸에 불어나게 되면서 딱 맞게 되더라고요. 자랑할 몸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좀 달라졌다, 으쓱으쓱 한번 해보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제 연극성은 아니고, 연극성은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서 조금 과하게 외모를 치장합니다. 옷을 입어도 상당히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 경우가 많고요. 멋진 외모를 유지하는데 신경을 상당히 많이 쏟기 때문에 성형 수술이라든지 외모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지 않는 옷을 입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 단정하게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메이크업에 풀작장을 해서 가는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또 SNS라든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소통 수단에 자신의 모습을 잘 꾸며서 항상 행복한 것처럼 노출시키는 성향이 있습니다. 연극성 성격장애는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모두 타인의 관심의 중심이 되길 원한다는 점에서 언뜻 유사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원하는 관심의 종류는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경우에는 타인의 존중, 숭배, 칭찬 등의 착취적인 관심을 원하는 반면에 연극성 성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형의 관심이든 상관없이 그 관심 자체를 받기를 원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극성은 자기애성과 달리 이존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애성은 이존적이지는 않죠. 되게 착취적이고 쉽게 타인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연극성은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연극성은 비교적으로 타인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타인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런 말들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제 허풍과 과장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겪은 일을
마치 본인의 일인 것처럼,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일어난 것처럼 관심을 받기 위해서 지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허풍, 거짓말이 심해지는 이유는 그 밑바닥에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극성은 주위의 관심이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동기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과장하고 오버액션을 해서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은 많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병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열등감, 자격지심,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기인되는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이 같은 클러스터 B, 성격장애 B군에 있는 반사회성 성격장애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반사회성은 본인의 이득을 위해 죄책감이나 후회 없이 거짓말을 하는 반면에, 연극성의 경우에는 반사회성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극성 성격장애의 DSM 진단 준거를 보면은 피암시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기분이 쉽게 변동이 되거나 감정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검토 없이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사회성이랑 자기애성이랑은 충동적이고 남을 조정하려는 경향에 있어서 비슷하지만, 연극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적이거나 수동적인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있는 곳을 좋아하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본인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은 스스로 더 친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3자가 보기에는 아직도 친해지지 않은 사이지만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미 베스트 프렌드, 엄청 친해진 사이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자신이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어느 모임을 가도 주목을 받아야만 마음이 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도 빨리 친해지는 친화력은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 연극하듯이 가면을 쓰고 가짜의 나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가면을 쓰는 이유는 자존감이 많이 낮거나 어린 시절 부모에게 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가짜 모습으로 살아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아도 이내 공허함과 허전함, 외로움 같은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관계를 맺는 거는 쉬운데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극적인 표현과 극적인 감정 변화입니다. 표현을 하는 것을 일단 극단적으로 하고 마치 배우가 된 것처럼 연극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시련의 여주인공이 된 것처럼 극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 극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심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을 받기 위한 도구로서 극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죠. 감정적인 표현이 극적인 반면에 알맹이는 없습니다. 자신의 사고나 감정에 대해서 되게 피상적이다 보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피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요. 애정 표현이 극단적이고 감정이 변화가 심하다는 점에서 이제 경계선 성격 장애와 비슷할 수가 있는데요. 경계선 장애는 이 연극성 성격에 비해서 자살 시도를 하거나 자해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좀 어떤 관심을 끌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하고요. 단기 정신병적 사파를 보인다는 점에서 구분이 됩니다. 연극성 성격장애도 경계선 성격장애도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극단적인 표현 방식을 하지만 행동적으로 더 격렬한 것이 경계성입니다. 이번 영상 시리즈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성격장애를 진단할 때 항상 중요한 점은 성격적인 경향과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격적인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히스테리 성격처럼 관심을 받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경우에만 성격장애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성격장애는 줄여서 PD,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하는데요. 웬만하면은 이제 피해야 된다 라는 말이 있을 만큼
결코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이 수십 년 동안 가져온 세상을 바라보는 틀인 성격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다양한 문헌들을 보면은 히스테리성 성격은 다른 성격에 비해서는 치료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연극성 성격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상담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것이 베스트이겠지만 그렇게 이상적으로 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일반인들이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두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역동정신의학이라는 책을 참고를 했고요. 일단 첫 번째 방법부터 알려드리자면은 이제 연극성은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극성들은 한 가지 감정과 다른 감정을 연결하는 사고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 것에만 집중을 하지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느끼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진짜 감정과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나의 행동이 나의 어떠한 감정으로부터 나왔는지 인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져주세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덜 극적인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극적인 행동이 타인의 관심을 끄는 데 있어서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양치기 소년처럼 처음에는 과하게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일회적인 관심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모든 이들에게 주목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주목을 받지 않아도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야, 소중한 존재야, 그리고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